격리 자리를 준다고요? 그 회사 석 달 안에 문 닫을 텐데요. 강남 한복판 5성급 호텔. 샴페인을 든 여자들 사이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용등급 D등급, 빚이 280억, 작년 적자 120억. 이미 금융권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상장은 무슨 상장이에요? 최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샤넬 재킷을 걸치고 동창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회사 격리로 취직 안 할래? 경력 단절 여자도 받아줘. 친구니까 특별히 기회 주는 거야. 그때 동창들은 웃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웃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소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 대한금융그룹 전 상무이사 윤혜숙입니다. 지금도 은행 이사장님들이 제 후배들이에요. 평소 신문이나 읽던 조용한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대체 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통쾌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수진, 43살. 서울 외곽 25평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핸드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애들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르베르 레스토랑. 20년 만이잖아. 고등학교 동창 최서영의 메시지였습니다. 수지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아, 뭐 보니?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60대 후반, 늘 검소하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님, 동창회래요. 그래, 가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지. 토요일 저녁, 수지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께 받은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10년 넘은 검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녀오세요, 수진아.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배웅해 주셨습니다. 강남 르베르 레스토랑.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수진을 압도했습니다. 손님,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동창들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명품 가방, 화려한 액세서리 사이에서 수진은 초라했습니다. 수진은 테이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내가 쏜다. 최서영이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백을 들고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동창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영은 한 명씩 인사를 건네다 수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근데 얼굴이 좀 상했네? 피부 관리 좀 해야겠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와인이 따라지고 요리가 나왔습니다. 메뉴판 가격을 본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1인당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애들아, 다들 남편은 뭐해? 우리 남편은 화신산업 대표야. 서영의 말에 동창들이 하나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 병원 운영해. 서영의 시선이 수진을 향했습니다. 수진아, 너희 남편은? 회사 다녀. 중견기업. 직급은? 과장.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맞다. 수진아,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며? 집도 25평이라고 들었는데 과장 월급으로 빠듯하지 않아? 수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 손에 든 와인 잔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회사에서 격리 직원 구하는데 경력 단절 여자도 괜찮대?
친구니까 특별히 기회 줄게. 어때? 동창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서영이 착하다. 좋은 기회 아니야? 친절한 척이었지만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려놓으려다 놓쳤습니다.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머, 괜찮아? 직원이 달려와 치웠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수진이 다시 앉았습니다. 애들아, 수진이가 힘든가 봐. 우리가 챙겨줘야겠다. 여기 음식 남기지 말고 포장해서 수진이 가져가라고 할까? 시어머니랑 먹으라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안, 화장실 좀. 복도로 나온 수진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 수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동창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영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격리 자리 제한은 진짜 사실이잖아. 수진이 완전 촌스럽긴 하더라. 명품 하나도 없고 그래도 공개적으로 말하면 창피하잖아. 서영이가 원래 그래. 근데 돈 잘 쓰니까 우리한테 도움되긴 하지. 동창들이 나갔습니다. 수지는 칸막이를 박차고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번진 마스카라, 붉은 눈.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서영에게 진 것 같았습니다. VIP룸으로 돌아가자 서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갔었어? 우리 사진 찍었는데 너 없어서 아쉬웠어. 수진은 테이블 위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만 빠진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먼저 갈게. 벌써? 아쉽다. 다음에 또 만나자. 서영의 친절한 말투 뒤에 숨은 칼날을 수지는 느꼈습니다. 택시 안. 수지는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사진 아래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오늘 완전 좋았어. 서영이 최고. 그리고 서영의 마지막 메시지. 수진이 선물 너무 귀엽더라. 키읔키읔 마음만 받을게. 수진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집 앞.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진아, 재밌었어? 네, 어머님. 거짓말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진 수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힘들어 보이면 엄마도 마음이 아프단다. 괜찮아요, 어머님. 정말이요.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딩동, 단톡방 알림. 애들아, 다음 달 내 생일, 압구정 호텔 브런치, 수진이도 꼭 와야 해. 동창들의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벌써 기대돼. 수진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절하면 피한다는 소문이 날 테니까. 다음 달에 또 동창회구나. 언제 오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가방 하나 사줄까? 괜찮아요, 어머님.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게,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신 것처럼. 하지만 1초 만에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시어머니는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던 공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복도를 지나다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여보세요, 정 회장님. 저 윤혜숙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잠시 침묵.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화신산업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신산업? 서영 남편 회사? 네, 혹시 거기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또 침묵. 회장님, 제가 원래 이런 부탁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찬스 딱 한 번만 쓸게요.
수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 시어머니께서 재벌 회장과 통화를 하신다고 침대에 누워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제가 부탁드린 건 언제쯤 확인 가능할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조용히 신문만 읽던 시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의 중심에 서영이 있다는 것. 이틀 후 시어머니께서 두툼한 서류를 들고 오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화신산업 기업 분석 보고서.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신용등급 D 대출금 280억, 작년 적자 120억. 결론 회생 절차 직전. 어머님, 이게 서영이 남편 회사야. 상장은 무슨 3달 안에 망해.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대한금융그룹 상무 출신이야. 경영전략실장 10년 했고.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음 달 모임 엄마도 같이 간다. 어머님이요? 응. 이번엔 엄마가 직접 나선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거셨습니다. 한국상업은행 이사장님, 화신산업여신 심사 강화 부탁드립니다. 태평양증권 신규 투자 보류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샤넬 재킷, 에르메스 백, 까르띠에 목걸이. 30년 전 것들이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상무 시절 입던 거야. 시어머니께서 재킷을 입으셨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검소한 할머니가 아니라 재계 거물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옷 사자. 당당하게 입고 가는 거야. 다음 날 백화점 명품 매장. 이 원피스로 주세요. 150만 원짜리 원피스. 수지는 망설였지만 시어머니는 주저없이 카드를 내셨습니다. 이번엔 내가 당당하게 나가는 거야.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새 원피스를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백을 든 채 서 계셨습니다. 자, 가자. 세상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러. 압구정 5성급 호텔 로비. 서영이 루이비통 가방을 든 채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고 그 옆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서영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샤넬 재킷, 에르메스 백, 그리고 압도적인 분위기. 어머, 수진아.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세요. 시어머니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혜숙입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브런치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유리 너머 서울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시어머니를 힐끗거렸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서영이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애들아, 오늘 모여줘서 고마워.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영 씨, 남편분이 화신산업 대표 맞으시죠?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영 씨, 남편분이 화신산업 대표시죠?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우리 회사 요즘 대박이에요. 곧 상장도 하고요. 신용등급 D등급 회사가요? 서영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명함을 테이블에 탁 놓으셨습니다.
대한금융그룹 전 상무이사 윤혜숙입니다. 동창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출금 280억, 작년 적자 120억, 이미 금융권에서 다 알아요. 석 달 안에 망해요.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격리 자리? 석 달 안에 문 닫을 회사 격리가 뭐가 좋아요? 샴페인 잔을 든 서영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투자 권유는요? 부실 기업 알면서 투자 권유하면 사기예요. 법적으로 문제돼요. 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명함 받고 검색해봤는데 이상하더라. 그 명품들 다 비단이에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서영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우리 며느리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동창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한테 사과 말고 수진이한테 하세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어서셨습니다. 우리는 이만 갈게요. 정재호 회장님이 로비에서 기다리세요. 태양그룹 회장. 동창들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브런치 잘 먹었어요, 서영 씨.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정재호 회장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해숙 상무, 오랜만입니다. 차에 타며 수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브런치룸. 서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상하게도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화신산업, 법정관리 신청, 대표 횡령 혐의로 구속. 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단톡방은 석 달 전 그날 이후 조용했습니다. 서영은 나갔고 아무도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미정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아, 밥 한번 먹을래?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좋아. 다음 날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미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심했어. 나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말 잘못했어. 괜찮아.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몰라. 연락 안 해. 나도 못 봤어. 단톡방도 나갔고.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아파트 빼고 차도 팔고 시댁으로 들어갔대.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더라. 대한금융그룹 상무이사셨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 응,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 미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어? 응. 은퇴하고 나서 조용히 사셨거든. 와. 그런데 며느리 위해서 나서신 거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검소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샤넬 재킷도 에르메스 백도 다시 옷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미정이 만났구나. 네, 어머님. 사과하더라고요. 그래, 진심이었어? 네, 진심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에요, 어머님. 서영이도 나름 힘들었을 거야. 남편 회사 망해가는데 체면 유지하려고.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그냥 이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끝났어.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 돼.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수진.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프로젝트 성공했대.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축하해. 수진도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더 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지. 돈 많고 화려한 게 행복이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에 작은 장바구니를 든 모습, 서영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명품 옷도 비싼 가방도 없었지만 수진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 작은 행복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수지는 웃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좋아. 시어머니께서 수진의 손을 토닥이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행복하니 엄마도 행복하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동창회에서 무너졌던 자신, 그리고 지금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신. 달라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25평 아파트, 남편은 과장,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평범한 살.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공원 벤치에 시어머니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10년 만에 인맥 찾으시고. 시어머니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상무할 때 알았어. 권력, 돈, 다 허상이더라. 회의실에서 수십억 결정해도 집에 혼자 돌아오면 텅 빈 느낌. 그래서 은퇴했어. 시어머니께서 수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야.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울면서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어머님, 권력은 사랑하는 사람 지킬 때 쓰는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 미정과 혜진을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날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더라.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 미정이 말했습니다. 맞아. 진짜 힘은 드러내지 않을 때 더 강한 거. 이번엔 비교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한 이야기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온함이다. 명품보다 따뜻한 손길이 소중하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TV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좋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족과 함께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시간.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장을 보다 또 서영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서영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응. 그때 정말 미안했어. 서영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 학창 시절부터 늘 너한테 밀렸잖아. 성적도 인기도.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이기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비틀어진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다 알아.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서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응, 나 행복해. 잘 살아. 수진아. 서영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그냥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래? 혜진이랑 셋이서. 좋아. 이번엔 내가 살게. 우리 집 근처 맛집. 알았어. 기대할게. 전화를 끊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오늘 장보다 누구 만났어? 표정이 뭔가 다르네. 서영이요. 사과하더라고요. 그래, 진심이었어? 네. 학창 시절 얘기도 하고 다 풀어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미움 안고 사는 건 힘든 일이야. 저녁 식탁. 남편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나 차장 승진했어. 진짜? 축하해. 시어머니께서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사위 잘했네. 오늘 축하한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기쁨.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식사 후 수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25평 아파트 창문 너머로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초라해 보였던 그 풍경, 지금은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진아, 뭐해?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에요. 무슨 생각? 제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변한 게 아니야. 원래 내 모습을 찾은 거지. 어머님, 너는 원래 당당한 사람이었어. 다만 잠깐 잊고 있었을 뿐이야. 수진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엄마도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이 돼줘서. 그날 밤 수진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6개월 전 나는 동창회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진짜 힘은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명품 가방보다 따뜻한 손길이 더 값지다는 것을.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가족 식탁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뉴스를 보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거실로 나가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뭐 보세요? 날씨 예보. 내일 날씨 좋대.
그럼 내일 공원 산책 갈까요? 좋지.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평범한 행복. 수지는 웃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부유하지 않지만 풍요로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행복한 삶. 강남 레스토랑 VIP룸에서 무시당하던 그 며느리는 이제 가족 식탁 한가운데에서 가장 환하게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이 사실은 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울려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